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샤오미라는 회사에서 나온 수많은 인터넷 단말기들입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미라고 하는 밴드입니다. 손목에 차는 밴드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영상에 있는 기능은 아마 저 미래드가 앞으로 하겠죠. 근데 가격이 3만원밖에 안 해요. 어마어마하게 싸다고요. 디바이스 가격이 일반적으로 저 정도 되면 15만원은 돼야 되는데 가격이 3만원밖에 안 해요. 왼쪽 아래에 있는 체중계, 샤오미 체중계거든요. 인터넷에 연결되는 체중계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인터넷에 연결돼요. 공기청정기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혈압 측정기. 저런 디바이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계속. 근데 저 디바이스의 공통점은 다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거고, 중요한 건 이 디바이스를 쓰다 보면 1년이 지나서 고장나면 다시 샤오미 걸 살 수밖에 없어요. 왜? 1년 동안의 모든 데이터가 샤오미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딴 데로 못 도망가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디지털 체중계는 1년 정도 쓰다가 고장나면 딴 회사 거로 그냥 사요. 심지어는 브랜드가 어딘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싼 거 그냥 괜찮은 디자인을 사거든요. 근데 이건 못 그래요. 왜? 인터넷에 연결된 디바이스는 모든 데이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따라요. 여러분이 한 메일과 지메일을 쓰면 메일 주소를 쉽게 못 바꾸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서비스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분 인터넷 시대의 하드웨어는 다 서비스를 품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서비스는 클라우드와 연결되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데이터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이 모든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리고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그 기업의 로열티를 더 증대시키고 그 기업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데 활용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걸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시간을 더 많이 장악하는 게 중요하고 사람들의 시간을 가장 많이 장악하는 그런 디바이스로서 사물 인터넷을 분류하다 보면 사람 몸에 붙여가는 여러분 디바이스, 집에 있는 홈 플랫폼, 스마트홈이죠. 사무실에, 더 나가서 공장에, 더 나가서 혼자 자율주행할 수 있는 드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웨어러블 디바이스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가장 중요한 킬러 앱은 인증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새로운 스크린, 제4의 스크린이죠.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이어 제4의 스크린으로서 VR을 주목한다. 그리고 그 VR이라고 하는 기기는 새로운 사용자 체험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런 VR과 같은 새로운 스크린은 새로운 제조, 새로운 디바이스는 기존에 있던 제조사가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하드웨어 제조에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다. 근데 기존에 있던 제조와는 다르다. 하드웨어와 서비스가 서로 밀결합되는 구조다. 그리고 그렇게 밀결합됨으로써 하드웨어는 서비스를 품고 그런 서비스는 클라우드에다가 빨대를 딱 꽂아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가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두 가지 지금까지 설명해서 요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개인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이런 급변하는 산업 전반의 트렌드를 읽고 대응을 해야 될까? 그 말씀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IT에 대한 이해, IT에 대한 인사이트를 길르는 겁니다. IT는 이제 영차 산업이 돼서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컴퓨터를 빼놓고 사업을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배달의 민족, 더 나아가서는 우버와 같은, 카카오 택시와 같은 이런 서비스들도 오프라인에 있는 기존재하는 산업 영역을 침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침투하면서 다 모든 기술 혁신은 IT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IT가 없이는 그런 혁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는 더욱더 많은 IT 기술이 모든 산업의 혁신을 이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 개인은 내가 비록 IT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IT 업계, 나는 상가수첩에 종사할 건데 나는 문과지에 종사할 건데 나는 택시 사업자 쪽에 종사할 건데 운송사업인데 택배 산업인데 하더라도 모든 IT가 그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기 때문에 IT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런 변화의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개인은 IT에 대한 이해와 인사이트를 기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럼 IT의 인사이트를 어떻게 기르는 게 제일 좋으냐? 저는 이제 평소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IT에 대해서 항상 학습하고 공부합니다. 첫 번째는 뉴스예요. IT와 관련된 최신 뉴스들. 팩트라고 하죠. 하루에도 수없이 새로운 IT와 관련된 뉴스가 쏟아져요. 인테크 쪽이 요즘 어떻더라. 중국 샤오미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점유했고 최근에 나온 샤오미 블루투스 스피커와 뭐 체중계가 블라블라 어쩌고 그런 얘기들, 그런 최신 뉴스들. 기본적으로 IT에 대한 변화와 최신 팩트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IT를 알려고 하면 당연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떠들고 있는 수많은 트렌드를 알아야 되니까 뉴스 기사가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해요. 단 뉴스에서 멈춰서는 안 되죠. 뉴스를 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같은 뉴스를 보고서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IT 전문가를 뜻해요. 저 같은 사람. 이런 강연을 통해서나 혹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혹은 수많은 블로그, 더 나아가서 사설 이런 걸 통해서 저 김지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와 다른 이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이견들을 쭉 수집하면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 팩트를 가지고도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들어볼 필요가 두 번째. IT는 인사이트를 기르는 방법이에요. 팩트를 알고 두 번째는 다양한 오피니언들,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라. 처음에 블루투스 스피커나 체중계 같은 걸 저와 같은 사람이 쓴 걸 듣지 말고 일반 소비자들, 우리 집 친한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IT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판단하고 느끼는지를 들어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쿠팡과 같은 회사가 왜 성장할까? 쿠팡의 성장 모델은 뭘까? 11번가와 뭐가 다를까? 이런 이야기는 뉴스 기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친구나 혹은 IT를 전혀 모르는 여러분 와이프나 이런 분들한테 쿠팡은 뭐가 좋을까? 11번가보다 편한 게 뭐가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일반 소비자들, 일반 사용자들 의견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뉴스 기사의 댓글을 보면 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 사용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IT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면 인사이트가, 나만의 인사이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굳이 이야기하면 제일 좋은 건 써봐야 돼요. 그런 서비스를. 여기 인스타그램이 유명한다는데 인스타그램 써봐야죠. 카카오 스토리가 왜 이렇게 트래픽이 빠졌지? 써봐야죠. 자꾸 인터넷 서비스나 새로 나온 디바이스도 샤오미 체중계가 그렇게 좋아? 뭐가 다르지? 써봐야죠. 애플워치가 비싸긴 하지만 써봐야죠. 써봐야 돼요. 직접 체험을 해보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기회가 보이고 이런 것들은 좀 단점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단 이런 지식 없이 그냥 쓰면 아무런 인사이트가 안 생겨요. 이런 세 가지를 링글하면서 이 세 가지를 혼합하면서 느껴보고 직접 내가 체험해보면 거기에서부터 점차 인사이트가 쌓입니다. 즉 최신 뉴스는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반응을 계속 듣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계속 같이 함께 말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껴보면 인사이트가 이제 그때 비로소 생긴다는 거죠. 그 인사이트가 이제 여러분만의 시각을 만들어줍니다.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IT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아는 방법은 이런 세 가지 플러스 직접 체험 이런 방법을 통하게 되면 시간이 좀 흐르면서 여러분만의 IT에 대한 인사이트와 통찰력이 생길 겁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국내 만화 시장의 시장 규모예요. 한번 보십시오. 만화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체 만화 시장에서 제가 제일 주목해서 보는 거는 웹툰 시장이거든요. 웹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을 했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가 수첩은 지는 해, 배달의 민족은 뜨는 해 이처럼 마찬가지로 만화책은 지는 해, 웹툰은 뜨는 해죠. 근데 저런 걸 들여다볼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한국에서 웹툰의 시작이 다음에서 시작됐거든요. 2003년도경에. 누가 시작했느냐? 강풀이 시작했죠. 순정만화. 그 당시에 2003년도에 다음에 웹툰을 만들었던, 웹툰 플랫폼을 만들었던 담당자가 한국에 있는 주요 만화가들, 이현세 작가부터 시작해서 다 찾아다녔어요. 왜?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했으니까 그분들한테 만화를 받으려고. 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관심 없다고 했어요. 왜? 돈 만화책 열심히 벌고 있는데 웹툰은 공짜야? 말이 돼? 내가 왜 저기다가 만화를 제공을 하지? 게다가 또 원고를 많이 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담당자들이 중급 작가를 찾아다녔어요. 중급 작가들. 그랬더니 중급 작가들은 그래 뭐 그만한 돈이라도 받고 싶으니까 그냥 나는 올릴게. 단 조건이 있었어요. 단 내가 만화책 낸 거 그거 그대로 싫어. 웹툰을 위해서 새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만화책 냈던 거 있으니까 그냥 그거 줄 테니까 그거 그대로 싫어. 근데 기본적으로요 웹툰은 위로 보는 거거든요. 기존 만화책은 왼쪽 원소를 넘기는 거잖아요. 구조가 달라요. 포맷이 달라야 된다고요. 근데 기존 중견 작가들이 굳이 그런 위험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화 등단도 잘 안 되고 돈도 그렇게 못 벌었던
강풀과 같은 작가들이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5년 동안, 6년 동안 죽으라 했더니 거기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방에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어떤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는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아까 웹툰이 이렇게 시작이 떴네. 그건 지금 일이고 그때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는 함부로 리스크를 떠안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진 자들 특히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소유한 게 많을수록 절대 안 움직이죠. 기득권을 내놓기가 싫거든요. 그게 어려운 숙제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내가 IT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의 기회와 혁신함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 리스크를 감내할 걸 생각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대개는 그렇지 않다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기존에 가진 거가 많은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 중간 정도 가진 사람은 리스크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또 그렇게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러면 대박의 기회는 없죠. 그러면서 보면 과연 지금 변화와 역동의 이 IT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모색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 어떤 걸 포기해야 될까?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끈기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도전해야죠. 그리고 이제 약간 이거는 조직의 얘기인데요. 예, 개인의 얘기와 함께 사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직 생활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추가로 드리자면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있었을 때 만들었던 서비스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서비스가 뭐냐면 마이피플이에요. 지금 접었거든요. 제가 그만두고 접더라고요. 근데 이 마이피플이 왜 애정이 가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소녀시대가 광고를 했어요. 소녀시대가 다음이 최초로 이 연예인들 광고했던 서비스예요. 마이피플. 엄청 비싼 돈을 주고. 말 좀 해라. 카카오는 말을 못해. 시원하게 말로 하자. 무료 통화까지 되는 진짜 메신저. 무료 통화도 되고 컴퓨터 웹에서도 되고 정말 모든 기능이 완결체였죠. 이건 그냥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기능에 있어서는 마이피플만한 서비스가 없어요. 이모티콘도 최초로 런칭했고요. 모든 게 다 최초였거든요. 포탈 최초뿐만 아니라 사실 메신저 시장에서는 정말 완벽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망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왜 완벽한 게 왜 망했지? 이것은 제가 조직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소녀시대가 저 광고를 하고 라인 광고를 하더라고요. 다음 마이피플 광고를 끝내고 계약이 끝나니까 라인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알아봤죠. 그러면 소녀시대는 어떤 앱을 쓸까? 마이피플을 쓸까? 라인을 쓸까? 이제 카카오톡을 쓰더라고요. 그리고서 카톡이 이게 대세가 되겠구나. 어차피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라인은 일본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카톡은 해외에서는 이제 실패했고요. 한국에서만 잘 되고, 라인은 해외에서도 잘 됩니다. 즉, 정리하면 라인과 카카오톡은 성공한 거고, 마이피플은 가장 선진적으로 먼저 다양한 기능 강화 중심을 했는데 실패한 거고. 그럼 차이가 뭘까? 이들과 이들의 차이는 뭘까?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진 것을 내려놓는 거,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I use it on my phone, tablet, and PC. So wherever I am, my friends can reach me. 그룹으로 대화할 때도 많이 쓰고요. 많이 말씀해주셨더니 화장실에 많이 쓰네 일단. Pictures are worth 1,000 words. Sometimes I have conversations with just the stickers. ส่งมาทีเดียวรูปหนึ่ง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แล้วก็จะนึกถึงหน้าเพื่อนขึ้นมาแล้วเพราะว่าไลน์เนี่ยจะมีสติกเกอร์เยอะใช่ไหมคะแล้วแบบ 라인은 스티커의 özellikleri ise metinle ifade edemediğim çoğu şeyi 라인의 성공 사례 그리고 카카오톡의 성공 사례는 딱 하나예요. 가진 걸 내려놨기 때문에. 사실 카카오톡은 가진 게 없었고 아예 스타트업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죠. 라인은 네이버라고 하는 거대 자산이 있었지만 일본에서 시작하면서 네이버의 조직과 완전히 단절됐어요. 즉 가진 게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에 마이피플은 다음 안에서 참 가진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메일하고도 연동을 해야지, 다음 아이디하고도 연동을 해야지, 다음에 클라우드하고도 엮어야지, 자꾸 기존에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엮어서 더 시너지를 낼까를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거워요. 활활 나를 수가 없었죠. 로켓처럼 나르려고 하면 모든 걸 다 끊어야 되는데 너무 연결된 커넥션이 많다 보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다 걸림돌이 된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이현세 작가부터 시작해서 중견 작가들이 웹툰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건 기존에 가진 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모색을 할 때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빨라야 되고. 그런데 그게 기존 조직에 함몰되어 있다 보면, 기존에 가진 게 많다 보면 자꾸 바이어스가 들어가고
기존 거하고 시너지를 내려다 보면 또 되지도 않게 자꾸 어거지로 되게끔 만들다 보면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리거든요. 마이피플의 실패는 딱 그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사업 전략,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전략이나 기획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고 나머지 기존에 우리가 가진 거를 활용하려고 들지 마라. 그거는 어거지로 오히려 부담만 되고 활활 날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그게 제가 사실은 기존 마이피플과 같은 서비스하면서 배웠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또 라인과 카카오톡의 성장은 과연 성공 스토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했더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건들지 않고 혼자 활활 날아올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